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내려서 마감이 됐네요. 저점 지지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이 또 특히 많이 내렸습니다. 2.13%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코스피 쪽에서 뭐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없었고요. 뭐 특별하게 나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서 이제 시장이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지만 만들어지게 되면 네, 반등은 다시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N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좀 누워주거나, 자, 아래쪽 지지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필요 없겠고요. 자,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나 주가를 크게 끌어내릴 만한 그런 악재 요인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지수는 1400포인트 이상 지지선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 아래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죠. 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자, 아래쪽 지지와의 포인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 지지선과의 간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데드크로스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가더라도 지지선이 가까이 있을 거고요. 또는 횡보를 통해서 이런 포지션들을 정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과열된 부분들을 좀 식히는 형태,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는데, 이제 하루하루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피가 마른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저점 지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지점이 유지가 되다가 밑으로 밀리면서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면서 그 저점 지지 라인 때까지 올라온 건데, 1401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많이 내려가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됐었을 텐데, 그래도 아래 꼬리는 좀 달아줬네요. 자,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경계하는 것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특히 블러즈 총재의 발언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애매하죠. 다만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이제 코스피 쪽 이야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밀렸어요.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약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밀리는 형태의 모습을 간 것 같아요. 즉 시장의 어떤 관점들이 조금 비관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 쪽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라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한 조정으로 끝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뭐 오늘의 조정은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수급동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1200억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1000억 정도 팔았고요. 뭐 연기금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회복해 나가는 구간들, 이 부분에 비하면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2000억이 넘게 매도한 부분들이 11시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외국인 매수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이 내려갈 필요성은 없어요. 유지를 해줄 거예요. 라는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 자, 유지되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연기금 쪽 이야기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둘이 합쳐갖고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라면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죠. 자, 매도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시장을 자꾸 잡아 묶는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은 물량으로 시장을 잡아 놓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가격을 낮춘 다음에 다시 사들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매수가 들어올 때 지금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약간 애매해요. 지금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계속 좋지 않았고요. 금융투자가 더 많이 갖다 던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1000억 넘게 매도가 들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게 되면 많이 나왔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약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형태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뭐 1%대, 2%대 변동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세 좀 보였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차네요. 현대차가 0.9% 올라가면서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금융섹터도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크게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되는 모습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적인 건 아니지만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는 포인트. 지금 일단 데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59,000원대 지지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아래쪽 꼬리에 달아준 모습이 조금 달라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 저점 지지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조금씩 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더라도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없었고요. 카카오뱅크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좀 커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움이 3%대 하락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줍니다. HLB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6%대 하락인데 이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LNF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가 다 밀려버렸고요.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코스피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큰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나쁘다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약간 부담을 주긴 충분하죠. 여기다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났습니다.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줘서 이제 지지가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오늘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추가적인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위믹스의 상장 폐지라는 건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였다는 부분이 일단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개별주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별로 없어요. 병동 인베스트가 혼자서 상한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뭐 이 포지션이 지금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별 수 없는 구간이죠. 원래는 뭐 지금 보면은 35,000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두둑 치고 올라가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도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상한가를 계속 끌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매수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존에 사가지고 버티신 분들이 이제 매수를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4분의 1 토막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몇백억짜리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뭐 대응하기도 어려웠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오늘 상한가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비피도 같은 종목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760억. 자, 밑에 쪽으로 본다라면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죠.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FNF 홀딩스 14%짜리가 지금 시총 이 상승률에서 4위권에 유지되어 있는 것은 오늘 상승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AK홀딩스가 상승하게 되면서 1.4%대 이게 시총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승 상위권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올라간 게 거의 없다 보셔야 되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유니드 BT플러스가 아침부터 계속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떨어졌네요. OSP라는 종목이 하락세,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종목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낙폭 자체도 크지 않죠. 지금 위메이드가 13% 하락인데 4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됐지만 하락은 4%대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정도니까 하락적으로 많이 기울었을 테고요. 또 종목들 보시면은 2에서 3% 정도씩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만들어 놓으려면 주가가 반등을 조금 세지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늘 뭐 전체적인 상황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뭐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전날 많이 올라갔거나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 2%대 많아봤자 3%대 정도 변동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오늘 LG전자 많이 샀어요. LG전자가 지금 오늘 3%대, 4%대 가까운 상승인데, 좋은 흐름입니다. 10만원대 넘어가면은 추세가 바로 또 상승으로 탈 것 같은데,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고요. 포스코 홀딩스, 대형주 쪽 움직임 있네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있었고요. 아무래 퍼시픽, 네, 순매수. 요것도 지금 보면은 약간 눌림목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모습인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홀딩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매도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쪽인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팔아먹은 거 대부분 금융투자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SDI 뭐 등등등이고 SK 하이닉스는 없는 거 보니까 연기금인가요? 네, 하이닉스 연기금 쪽 나왔네요. 투신 쪽 나왔을까요? 네, 하이닉스 쪽은 매도가 딱히 나오지 않았는데 매도 순위가 많이 잡혀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들 보시면 이제 뭐 사모펀드 네, 어디서든 SK 하이닉스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다 때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SDI 순매수 있었고요, LNF 순매수, LG노텍, 삼성전자 순매수 있어요. 네, 이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자, 이 부분은 이게 삼성전자가 막판에 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요소를 좀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정도. 매도는 하이닉스 있는데 하이닉스 매도 많지 않습니다. 네, 380억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외국인 매도 규모는 크지 않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매도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만 조금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매집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모습들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약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면 매수하기 조금 벅차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를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계좌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들어가면 더 안정감 있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가 지금 나타나든 아니면 2350에서 나타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때가 또 반등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내려가는 거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세 유지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지지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달라붙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냥 패스하시면서 시장의 지지점 잡고 반등 나가는 시점을 이용해서 그때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잘 관망만 하시면 별 이유 없었다. 별 그런 대응할 만한 포인트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무료방송 9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네, 대한민국과 가나의 월드컵 축구가 10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딱 10시, 예, 10시에 방송 끝냅니다. 그러니까 축구 봐야 돼서 방송 못 듣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만 딱 1시간만 진행할 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축구는 네, 그 이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킨들 시켜놓으시고 네, 맥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